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3일간 연속으로 하락하던 미국 증시는 어제 있었던 투자자의 날에 대한 실망감과 오늘 여러 악재들로 인해서 하락할 듯 싶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05%, S&P 500은 0.76% 그리고 나스닥은 0.73%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히 200일 이동평균선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4천선을 회복할 듯 말 듯 하면서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역시 시장은 비이성적이고 제정신이 아니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증시의 상승 원인은 크게 한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악재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프리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장 초반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작했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했고 한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이 이렇게 약하게 시작했던 이유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 발표되기 때문에 익숙해질 법도 할 텐데 한 번을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건으로 나오며 전망치 19.2만 건, 전주 19.5만 건보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나오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5.5만 건으로 나오며 전망치 166.5만 건, 전주 166만 건보다도 역시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견조한 미국 고용시장이 조금 더 견조했다는 이유로 시장이 놀라며 금리 인상과 긴축 기조는 더 강해질 것이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던 프랑스와 독일이 속한 유로존의 종합 인플레이션이 발표되었습니다. 20개국의 인플레이션 지수를 평균화한 유로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망치였던 8.2%보다 크게 높은 수치였고 반면에 전월 8.6%보다 낮아지며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최근 미국의 모든 인플레이션 지표와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더 악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유로존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몇 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럽중앙은행의 3월 금리 인상은 50bp 인상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서 미국의 채권금리는 급격하게 상승해버렸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 이상 폭등을 했고 장 마감까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마저도 4% 이상 올라가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리 인하도 없다는 시나리오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시장이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재밌는 사실은 오늘은 이러한 경제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최고금리는 5.50%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주가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5.75%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음 FOMC에서 빅스텝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치가 어제 30%였던 것이 하락했습니다. 분명히 수많은 것들이 프리장에서 발표되면서 시장을 위축시켰는데 어떻게 시장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단 두 가지를 이유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3일 연속으로 하락한 시장에 대한 반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상승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사실 두 번째 이유가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상승을 이끌어낸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양반은 분명히 매파적인 인사고 어제도 그렇고 2, 3주 전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원하지 않는 발언들을 하고 다녔는데 오늘은 호재로 작용했다니 이상하실 겁니다. 이 라파엘 총재는 최근 행보와는 다르게 오늘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며 시장의 가뭄에 단비를 뿌렸습니다. 분명히 어제만 해도 50bp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경제지표들이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연은 총재가 시장이 원하는 베이비 스텝에 대한 지지를 보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순간적으로 시장이 폭등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의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단순한 이치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단기 트레이더들, 즉 기관과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장에 악재가 나오던 호재가 나오던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빠르고 많이 수익을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악재가 더 많아 보이는 하루였지만 시장이 상승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악재라고 할 만한 것들은 이미 프리장에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프리장에서는 악재에 대한 반응으로 매도 혹은 숏 포지셔닝을 잡았던 것이고, 호재로 인식되는 현지 시간 1시 30분에 라파엘 연은 총재의 발언에는 매수 포지션을 잡았던 것입니다. 호재성 발언을 한 라파엘 연은 총재는 어제까지만 해도 매파적인 발언을 해왔음에도 말이죠. 라파엘 총재의 이러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해도 사실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장마감 이후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 이사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소비가 생각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기에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의 모습을 비쳤습니다. 지금과 같이 다음 몇 개의 통계가 계속해서 뜨겁게 나온다면 올해 정책 목표는 더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결국 금리를 더 올려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애프터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증시는 결국 또 소폭 하락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주가의 움직임들은 장기 투자자들이 아닌 단기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은 오늘도,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증시는 그들의 투자 방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출렁해 왔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해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그냥 좋은 자산을 꾸준히 매수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테슬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왜 하락했나요? 단기 트레이더들의 단순한 실망 때문입니다. 분명히 반값 자동차를 내놔야 하는데 자신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반값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자신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추후에 있을 미래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테슬라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값 자동차에 대한 실망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었겠지만 테슬라의 잠재력과 미래 비전에 오히려 놀라고 더욱더 테슬라를 믿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종목의 빅 이벤트를 보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 자신의 시야가 넓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실망한 것 치고는 5%대의 하락은 테슬라로서는 상당한 선방이 아닐까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작년 12월을 생각해보세요. 작년에는 한 달 내내 오너 리스크니 뭐니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고 하루에 5% 이상 하락하는 날은 수두룩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